반갑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일하고 있는 이소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주제가 미래 사회가 원하는 리더는 이라는 주제인데요. 이런 미래 사회, 누구도 예측하기도 어렵고 또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 있는 사회입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든 어떤 준비를 하면 될지 오늘의 강의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부터 하나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한 적 있는가? 라는 질문이네요. 이 질문을 하면 다들 두 가지의 어떤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다들 약간 고민을 합니다. 그러게, 나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한 적이 있나? 이런 고민을 하시고요. 그리고 곧바로 눈빛이 바뀝니다. 바뀌면서 근데 잠깐만, 내가 굳이 다른 사람의 성공에까지 기여를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오늘 이 질문이 어떻게 미래 사회가 원하는 리더 그리고 리더십으로 이끄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시면서 실제 대면을 하지 않아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굉장히 잘 되고 있네? 라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수업을 가지 않아도 선생님하고 수업 진행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고, 또 어떤 분들은 집에서 일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됐죠. 쇼핑도, 그렇죠? 여러 가지 것들이 온라인으로 다 되고 있었습니다. 자, 이게 왜 가능했을까요? 저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거의 17년, 18년 동안을 일을 했고, 또 IT 기술과 함께 이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IT 기술의 발전을 아주 오랫동안 지켜왔는데요. 굉장히 속도가 최근에 와서 더 빨라지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 인터넷이 발전을 하고 모바일 기술이 발전하고 네트워킹 기술, 클라우드 기술, 그 다음에는 AI 기술까지 접목이 되면서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융합되고 그리고 또 앞으로 또 창조되는 걸 보이거든요. 자, 그러면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까요? 한 2년, 3년 정도면 저희 앞에 올 가상 세계에 대해서 잠깐 마이크로소프트가 준비한 비디오 한번 보시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Connection is a spark that gives our lives meaning. It drives us to seek out others who feel the same way. Okay, why don't you input the data and we'll take a look together. Hey, Mari, what you got for me? To find those who share our views, yet offer different perspectives. So this next. Look over here. Challenge us with new ways of seeing. That I think we should. Deepen our understanding. And enrich our lives. 最后一笔的时候，往前。 Great things happen when we commit to something bigger than ourselves. Take a closer look at it. Place this here. Let's see how we go from there, okay? This sense of collaboration and the feelings of connection it brings excites us. Hey, just in time. I'm gonna move it slightly, okay? It's yours, take it. We have two planes right now on the same trajectory. As we put people first, technology fades into the background and feels like anything but. Aisha, what do you think? I think we had 330, maintaining 2800. We'll be clear for approach. Excellent. This changes the way we see the world, and in turn, changes the world we see. These numbers are looking great, actually. There's promise in the possibilities, and what we see and create next will stretch the imagination. Good morning, Sarah. Morning. Slowly coming towards the top. A world without boundaries, Good job. A lot better than yesterday. Yeah. Excellent. Slowly bring a your world where technology enhances, not limits, humanity. With people front, center, and in the spotlight. The future is here, and here can be anywhere. Introducing Microsoft Mesh. 어떠셨나요?
이런 미래가 아주 멀게만 느껴지지만 실제 저희가 지금 줌이라든지 또 기업에서 많이 쓰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같은 그런 것들로 가상에서도 실제 만나지 않고서도 많은 일을 처리하는 것처럼 이제 버추얼 리얼리티, 그러니까 가상 현실의 기술이 접목이 되면 이렇게 같이 있지 않은 가상 공간에서도 얼마든지 같이 협업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창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나요? 이런 현실이 오니 조금 더 소중한 사람하고는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희가 또 기술을 통해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기술만 빠르게 변화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인류가 지금까지 축적해 온 지식의 규모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knowledge doubling speed라고 하는데요. 의학 분야, 한 분야만 한번 살펴볼까요? 과거에 1950년대에는 우리 전 인류가 쌓아놓은 의학 기술이, 의학 지식이 2배로 가는데 약 5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는 어떻게 됐나요? 그때는 더 많은 네트워킹 기술, 모바일 기술들이 발전이 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협력하고 또 지식의 속도도 그만큼 빨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 이 의학 지식, 이 전체 인류가 쌓아놓은 의학 지식이 2배가 다른데 겨우 3.5년밖에 걸리지가 않습니다. 자,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그 속도가 더 빨라졌겠죠. 얼마나 빨라졌냐면 이제는 겨우 73일밖에 걸리지가 않습니다. 73일이 지나면 전체 인류가 쌓아놓은 의학 지식이 2배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아주 서로 경쟁하고 더 많은 지식을 내 머릿속에 우겨놓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이렇게 기술이라든지 지식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빨리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AI 기술이라든지 그런 클라우드 기술, IT 기술들이 사람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보조하여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고 또 정말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잠깐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거제도라는 제주도보다 하나 작은 작은 도시에서 이 섬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다를 제주도에 계신 분들만큼 근데 깨끗하진 않았어요. 거기 조선소가 있고 그래서 제주도 바다가 더 아름답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바다를 보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죠. 자, 그러면서 제가 첫 사회생활을 하던 또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저는 뭐 부모님이 그쵸 또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 안정적이니까요. 그런 말씀을 듣고 저도 뭐 제 미래에 대해서 잘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사범대학을 갔습니다. 근데 막상 사범대학을 가고 보니 제가 가르치는 데 소질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그러면은 그냥 일반 기업에 취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일반 기업에 취업을 하려고 딱 했던 그 순간이 IMF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직원들도 내보내니 이렇게 이제 새로 사회생활을 준비하는 사람한테 기회가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대학교에서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과 함께 조그만한 벤처기업을 설립을 하게 됩니다. 자, 아주 작았습니다. 이름도 와바자바라는 아주 지금으로 보면 좀 촌스럽지만 그때 당시로는 혁신적인 어떤 인터넷 조그만한 벤처를 시작하게 됐어요. 자, 그렇다 보니 우리끼리 시작했으니까 사수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가르쳐 줄 사람이 없죠. 그때 당시만 해도 인터넷이라는 게 아주 생소한 그런 기술이었거든요. 저 또한 IT를 뭐 백그라운드가 있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니라 영어 선생님을 할까, 뭐 어떻게 할까 이러면서 갈등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 스스로도 많은 어떤 지혜나 지식이 있을 리가 만무했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거제도에서 혈혈단신 올라왔기 때문에 돈도 없죠. 그래서 고시원에서 생활을 하며 산 적도 있네요. 자, 설상가상 결국 망합니다. 제가 3년이라는 세월을 정말 최선을 다하여 모든 열과 성을 다하여 쏟아 부었으나 망해버려요.
그래서 20대 후반, 30대 초반 경력이라고는 아주 작은 와바자바라는 곳에서 일한 게 다인 그런 어떤 조금 암울한 청년기를 보냈네요. 자, 그렇는데 여기에서 굉장히 현재까지 저를 만들어낸 굉장히 많은 것들을 여기에서 배운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수가 없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전 세계에 어디든 누구든 배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생기게 됩니다. 왜냐? 안에 없으면 제가 바깥에서라도 찾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습관, 어디서든지 스승이 있다라고 믿고 찾아내는 그런 습관들이 좀 생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돈이 없는 거에 대한 거는 굉장히 좋은 영향을 저에게 미쳤어요. 어떤 영향을 미쳤냐면 열심히 살게 됩니다. 돈이 없었기 때문에 항상 열심히 살게 되는 그 에너지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그 이후의 그 이후의 어려움들은 쉽게 극복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결국 망해본 경험을 한 거잖아요. 아주 이제 실패를 어린 시절에 해봤는데요. 젊은 시절에 해봤는데 이게 또 굉장한 에너지를 줍니다. 왜냐하면 망해도 안 죽는구나. 실패해도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이 열리는구나. 또 다른 기회가, 더 좋은 기회가 또 올 수도 있구나라는 그런 좀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를 갖게 되죠. 자, 우여곡절 끝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는 글로벌 대기업에 오게 됩니다. 아주 많은 어떻게 여기까지 마이크로소프트를 갔느냐라는 질문들이 많은데요. 그거는 홀로 성장하는 시대는 끝났다라는 책이나 또 제 강의에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마이크로소프트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런 글로벌 대기업에 딱 들어오면 다른 모든 사람들이 아이고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으나 저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더 힘들었어요, 사실은. 왜냐? 장장 7년 동안이나 추락하는 서비스의 담당자로 일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공부를 하시거나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이게 이렇게 노력을 하면 한 해, 두 해 조금이라도 이렇게 성장하는 그 맛에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추락하는 걸 겪어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고 힘든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어렵고 힘든 일을 제가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었겠으나 포기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 실패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사실 실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해봤기 때문에 끝까지 해보자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실패를 한번 했고 이거를 그냥 이렇게 지금 제가 하다가 이렇게 그만두지 말고 끝까지 한번 해보자. 어차피 실패도 한번 해봤으니까 한번 끝까지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고, 자, 이렇게 추락만 하는 거를 편안하게 지켜낸 게 아니고요. 해킹 이슈, 경찰서 이런 데 불려가는 그런 일들도 생겼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맡은 MSN 메신저는 국민 메신저라고 불렸었어요. 그런 서비스의 담당자였기 때문에 온갖 이슈들, 예를 들면 친구라고 사칭하여 돈을 내가 보냈다라고 하는 그런 아저씨들의 그런 어떤 그 민원도 제가 처리해야 됐고요. 또 경찰서나 검찰서에서 오라고 해서 담당자로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해도 또 제가 처리를 해야 됐습니다.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겠죠. 히스테리도 제가 있었고 그랬는데 아까도 이제 그 실패를 해봤기 때문에 또 이렇게 내공이 조금 있어서 이런 문제들을 끝까지 버텨낼 수가 있었죠. 그리고 너무나도 이런 이슈가 제가 해결할 수 없을 때는 이런 방송에서 얘기해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때는 제가 이제 결혼도 했고 일단 출산 휴가를 가는 걸로 아이들을 오히려 낳고 오히려 이 문제를 조금 벗어나서 조금 다른 내 삶도 중요하니까 이런 이슈 이게 회사 일도 중요하지만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건 내가 해결을 하지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은 또 잠깐 피해 있는 그런 또 그러면서 또 내 삶도 보듬을 줄 아는 거는 제가 어릴 때 벤처도 해보고 망해도 보고 또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넓은 바다를 보면서 자란 사람들은 조금 이렇게 맷집이 있다고나 해야 될까요? 바닷바람, 태풍 이런 거 만든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이 와중에도 어떻게 하면 더 이 추락하는 서비스를 올려내고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또 대학원도 다니고 이렇게 노력을 했으나 결국은 부서 전체가 공중 폭파됩니다. 자, 노력을 했으니 이제 너는 더 좋은 곳을 가라가 아니라 노력했지만 잘 안 되면 그냥 이게 미국 회사가 원래 이렇습니다. 잘 안 되면 그냥 없애버립니다. 그러고 그럼 저는요?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대답이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지금에 있는 부서를 어렵게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어렵게 이 글로벌 인플루언서 팀으로 들어와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많은 많은 소프트웨어 인재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한 2,000명 정도를 만나게 되고 또 이 팀은 본사 소속에 있는 팀이기 때문에 본사에 있는 굉장히 많은 성공했다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제가 The Iceberg Illusion이라고 하여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인식을 이렇게 그림 한 장으로 표현을 해봤는데요. 자, 보통 제가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하기 전에는 글로벌 인플루언서 팀의 아시아 리전 매니저입니다 라고 하면, 그리고 책도 쓰시고 뭐 이렇게 강연도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라고 하면 보통의 사람들은 저 꼭대기, 성공에 대한 저 꼭대기만 보게 되죠. 하지만 사실은 수없이 많은 것들이 아래에 숨겨져 있습니다. 자, 아래에 숨겨져 있는 것 중에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이제 약간 어느 정도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일 것 같아요. 지금 아이스버그의 오른쪽에 있는 보통 성공한 사람들은 아마 집중력이 대단할 거야. 그리고 아주 열심히 일을 했을 거야. 좋은 습관이 있을 거야. 그래서 이것만을 너무 강조하죠. 막상 제가 성공한 사람들을 수천 명을 보면서 제가 본 거는 바로 이 페일리어입니다. 실패를 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실패도 해보고. 자, 실패는 누구한테 오나요? 무엇인가 도전해서 해본 사람한테 실패가 옵니다. 무엇인가 자기가 원하는 거를 도전해서 실패해 본 경험, 그리고 그 실패를 그냥 실패로 끝나지 않고 옆에 persistence, 또 밀어 올리고 또 밀어 올리고 이렇게 열심히 실패도 하고 또 밀어 올려 본 그런 사람들이 당연히 실패하면 아프고 쓰라리고 힘듭니다. 그래서 데디케이션도 생기고요. 열심히 하게 되고요. 굿 헤빗도 생기는 겁니다. 자, 이때는 그래서 즐겁게 버텨내는 힘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즐겁게 이 실패를 버텨낼 수 있을까요? 자, 그걸 위해서 제가 두 번째 책, 당신은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한 적 있는가라는 그 파트너십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어떠한 개인, 아무리 뛰어난 개인, 자,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와 같은 아무리 뛰어난 개인도 홀로 실패를 감당하고 다시 성장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든든하게 다른 사람하고 파트너십을 맺어가면서 이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파트너십이 그냥 이렇게 만들어질까요? 우리 이제 함께 실패도 같이 나누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파트너를 맺으십시다 이런다고 맺어지나요? 아니죠. 자, 파트너십,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자세들이 있습니다. 자, 그 자세로 제가 꼭 반드시 이렇게 갖추었으면 하는 자세는 성장 마인드셋입니다. 자, 고정 마인드셋, 성장 마인드셋. 이것은, 성장 마인드셋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사람은 누구나 어디서나 언제나 성장하겠다고 성장할 수 있다고 믿는 마음가짐만 있으면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정 마인드셋은 그 반대입니다. 성장에 조건을 붙이는 겁니다. 사람은 좋은 학교에 가야 성장할 수 있어. 사람은 이렇게 좀 가정 환경도 좋고 주변의 친구들도 훌륭해야 성장할 수 있어 라고 성장에 조건을 붙이는 게 고정 마인드셋입니다. 자, 성장 마인드셋은
마이크로소프트를 변화시키고 또 제가 또 실패해서 또 재기할 수 있도록 만든 그런 파트너십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제가 잠깐 여러분들하고 성장 마인드셋 자가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장 마인드셋 자가 평가. 잠깐 자기 스스로 이렇게 마음속에서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보십시다. A타입, 지능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한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속으로 체크. 남들에게 스마트하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다. 똑똑해 보이고 싶다. 도전은 피하는 편이다. 역경이 오면 쉽게 포기한다. 아니 뭐 굳이 역경을 또 딛고 넘어가. 그냥 좀 쉽게 갑시다. 실패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비판이 오면 옳더라도 무시한다. 남이 성공하면 위협을 느낀다. 저 친구가 1등 했잖아? 그럼 난 2등이잖아. 저 친구가 성공했으면 나는 실패했잖아.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서 남이 성공하면 위협을 느낀다. 자, A타입. 자, B타입. 지능은 언제든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비록 중학교에서 공부를 좀 못해서 좋은 고등학교를 못 갔어요. 혹은 내가 고등학교 때는 학업에 대한 관심도가 없어서 좋은 대학을 못 갔지만 언젠가 나에게 기회가 오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내 지능은 그때부터라도 성장할 수 있고 나이가 많든 나는 언제든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항상 더 많이 배우고 싶다. 배우고 싶은 게 너무 많다. 그리고 도전은 받아들이는 편이다. 역경에 맞서 싸운다. 그래, 인생 역경이 몇 번 올 수도 있지. 내가 이걸 맞서 싸우면 그 다음에 오는 역경이 훨씬 쉽게 느껴질 거야. 실패는 완성을 위한 도구로 여긴다. 실패를 웬만하면 안 해야지가 아니라 완성도를 높이려면 반드시 실패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한다. 비판으로부터 배운다. 그리고 남이 성공하면 우와, 어떻게 성공했지? 배우고 싶다. 나도 하고 싶다. 라고 교훈과 영감과 에너지가 생긴다. 자,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체크를 해보셨나요? A타입이 조금 더 많으면 고정 마인드셋을 아직도 가지고 계신 거고요. B타입이 많으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영향력을 미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헷갈리죠. 영향력이 있던 뭔지도 잘 모르겠고 글쎄 내가 무슨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직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영향력을 위해서는 저희가 3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당신이 이룬 개인의 성과만을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거는 사실 너무 익숙하죠. 그쵸? 굉장히 한국 사람이라면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당신이 이룬 개인의 성과를 계속해서 묻는 그런 시스템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자, 아무리 동료들 옆에 있는 친구들을 많이 도와줬다 하더라도 이 친구 개인이 점수가 별로 높지 않다면 기회가 많이 박탈이 됩니다. 그렇죠? 아무리 좋은 선생님의 자질을 갖고 있고 아무리 좋은 또 이렇게 인성으로 아픈 환자만 보면 마음이 아픈 그런 자질을 갖고 있는 사람도 점수가 개인의 성적이 좋지 않으면 기회 자체가 박탈당합니다. 그것도 심지어 아주 어린 시절부터 트레이닝을 받죠. 그렇죠? 그러면서 개인 그리고 심지어 고등학교가 되면 우리가 소고기도 아닌데 1등급에서 10등급까지 사람을 나누어 가지고 점수 하나로 사람들을 계속해서 평가를 합니다. 자, 이 시스템이 너무 익숙했고 마이크로소프트의 과거도 이런 시스템으로 사람들을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학교에서처럼 반드시 1등과 꼴찌를 나누고 서로 경쟁하도록 그렇게 부추겼죠. 자, 그랬는데 이것만 질문을 했을 때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주 오랜 동안 정체를 겪습니다. 모든 기업들이 혁신을 할 때 저희만 전혀 성장을 하지 않는 아주 오랜 기간의 나락을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원하기 위하여 저희가 질문 2가지를 더 추가합니다. 바로 오늘 강의 주제이기도 한 질문 하나를 더 추가합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한 바는? 이라는 질문을 하나 더 추가합니다. 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살포시 얹고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한 적 있나요? 자, 이거 생각이 납니까? 어렵습니다. 저희도 이거 되게 어려웠어요. 처음에는 뭘 써야 하나? 저희가 다 이렇게 쓰게 되어 있거든요. 쓸 말이 없어서 막 지어냅니다. 생각해보니 이 사람을 도운 것 같다 막 이러면서. 근데 저희가 이제 분기마다 이 평가를 하게 되기 때문에 한 분기는 어떻게 지나가요? 2분기도 대충 지나갑니다. 3분기 때쯤 되면 이제 자불안석입니다. 이거 어떡하지? 이번엔 뭘 쓰지? 자, 그러면 이제 스스로 매니저도 계속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계속 물어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옆에 동료라든지 옆 팀에 가서 물어봅니다. 요즘 힘든 거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죠.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게 질문을 받은 사람은 아니 뭐 괜찮습니다. 뭐 저는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거는 제가 이렇게 도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이렇게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생기면서 파트너십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당신이 다른 사람의 노력을 바탕으로 만든 성과에 대해서도 써야 되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제가 또 이렇게 옆 팀에 가서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지난번에 이거를 하셨던데 너무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이거 저희가 좀 배우고 싶은데 좀 도움을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은 과거 같으면 이게 성과평가가 없기 때문에 그 옆 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제가 좀 바빠서요. 도와드리고 싶으나 도울 수가 없네요.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자, 이제 이게 더 성과에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요. 제가 돕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돕는 그런 문화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파트너십이 생기고 이러면서 회사가 승승승 장구를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저 스스로에게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좀 돕는 것이 저축보다 낫다라는 이런 명언까지 만들게 됐어요. 그러면서 일터든 그리고 학교에서든 이런 서로 돕는 파트너십이 생겨서 과거에는 이런 동료라든지 나랑 같이 일하는 그런 친구들이 경쟁 관계에서 서로의 성장을 자극하고 돕는 그런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감사해요. 옆에 있는 존재가. 그리고 뭐 상사라든지 학교에서는 이제 선생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좀 실적을 압박하는 존재잖아요. 부모님도 약간 나의 성적을 압박하고 우리 선생님들도 나를 압박하는 그런 존재에서 내 성장을 지원하고 돕는 그런 멘토이자 코치처럼 느껴지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뭐 임원이라든지 혹은 교장 선생님, 그렇죠? 아주 저 위에 계신 분들이 아주 고위층 의전 대상, 아주 나랑은 상관없는 그런 사람에서 성장에 필요한 영감과 방향을 설정해주는 진정한 리더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되더라는 거죠. 자, 이렇게 바뀌니까 당연히 회사도 성장을 할 수밖에 없고 저 스스로도 그렇고 또 제가 속한 많은 곳에서도 이런 행복한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뭐 회사나 학교에서 그러면은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할 수가 있느냐. 지금 당장은 그쵸? 내 성적 올려야 되고 내가 갑자기 친구야 내가 도와줄게 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자, 그럴 때에 조금 이거를 체득화했으면 좋은 게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그게 이제 커뮤니티 리더십, 저희가 이제 오랫동안 상을 준 그런 커뮤니티 리더십이 훌륭한 사람들에게 상을 준 그런 건데요. 그거를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널리 알리고, 자, 이렇게 널리 알리는 게 나의 구독자를 늘리고, 그렇죠? 내 뭐 수입을 올리고 이게 아니라 공동체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내 공동체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널리 알리면 4차 산업혁명이 오든 AI 시대가 오든
누구에게나 필요한 어느 시대에든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하나 생깁니다. 그런 능력이 바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내 의견이나 정보에 귀 기울이게 만드는 능력, 바로 영향력이 생깁니다. 이런 게 바로 커뮤니티 리더십이에요. 자, 여기까지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AI 시대 걱정을 많이 합니다. 이게 내 일자리도 다 없어지고 사람은 뭐 점점점 더 황폐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고민들을 하고 있어서 제가 이 시대를 위해서 또 아까 파트너십, 커뮤니티 리더십도 또 그거를 또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몇 가지만 얘기를 드리면, 제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내 스토리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자, 내 스토리를 강력한 무기로 만들려면 많이 시도해보고 자기가 원하는 걸 찾아가서 또 다시 해보면서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배경이 척박할수록인데, 이거는 그 많은 실패도 거듭해보고 이렇게 할수록 그 스토리의 힘은 강력합니다. 또한 이번 다른 사람의 스토리에도 귀를 기울여서 하모니를 만들어야 이 AI 시대는 잘 살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자, 또 홀로 성장한 시대는 끝났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한 적 있는가? 라는 두 책과 또 페이스북 커뮤니티 길찾사람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또 이렇게 뭐 질문이 있으시면 연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20대고 좀 취업 거점은 좀 많은 편인데 네. 점점 이제 일자리도 많이 없어진다고 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 영향력을 많이 키우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많이 경험을 하고 실패를 많이 겪으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대하는 자세를 어떤 게 있을지. 자, 이제 저도 마찬가지였죠, 그렇죠? 지금과 같이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이런 일자리가 자꾸 없어진다고 하지만, 제가 수없이 많은 기업들의 인사팀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에서는 너무나도 원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걱정을 해요. 자, 기업에서 원하는 사람들은 무언가를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근데 많은 청년들이 공부만 한 거죠. 다. 그래서 너무나도 비슷한 스펙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누구라도 이렇게 뭔가 해보고 또 실패도 해보고 그걸 통해서 자기에 대한 메타인지라고 하잖아요. 자기가 무엇을 잘하고 또 무엇을 못하고 또 부족한 지식은 어떤 경로로 스스로 체득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자기가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게 나이가 많든 적든. 심지어 저희는 50대인데도 그런 스토리가 풍부하고 또 자기 이 분야에 있어서 경험이 아주 풍부한 사람이면은 50대 스타트업을 여러 번 하시다가 망하신 분도 MS의 정직원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그건 나이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젊은데 20대 청년이시라고 하는데 20대인데 뭔가 대학에서도 동아리를 하더라도, 혹은 아까 저처럼 조그만한 창업을 했다가 망하기도 하고 이랬지만 어쨌든 또 그 경험을 통해서 자기의 스토리를 갖고 있는 사람, 이런 기업에서 이 기업이 왜 자기를 채용을 해서 이 기업에 자기가 어떤 공헌을 할 수 있는지를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거든요. 강연에서 강조해 주신 부분이 이제 그로스 마인드셋, 성장하자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음은 사실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기본적으로는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서 지속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제 포기하거나 이제 힘들어서 그만두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만나면서 지속될 수 있다라는 아젠다를 주신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이 되게 좋았고요. 네. 근데 그 부분에서 또 고민이 되는 점은, 사실 저도 이제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 혼자서 열심히 이제 공부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는데,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뭔가 성장하는 거에 대한 경험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서 성장하는 거에 대한 에너지가
별도의 에너지고 굉장히 힘이 많이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 좋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한 좋은 팁이랄까, 네, 그 커뮤니티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팁을 좀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 에너지를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면서 자기 혼자서 이 모든 거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 많은 프레셔를 개인한테 주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필요한 시점이 있습니다. 시점이 있어요. 그거를 무조건 다 항상 사람을 만나고 이걸, 그리고 또 아까도 이제 누구를 만난다는 거는 개념은 아니고요. 이렇게 서로 내가 이제 과거와는 달리 내가 공부한 것들이 이제는 영향을 미치면서 네트워크를 만드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역사, 뭐 과거에 이렇게 해놨던 그런 것들, 법률 지식 이런 것들은 다 정해져 있지만 지금 더 각광을 받게 되는 이런 기술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산업들은 누가 만들어낸 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새로운 길을 거의 다 개척해 나가야 돼요. 이럴 때에는 혼자서 무언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죠. 지금은 학벌보다도 이렇게 인터넷에 혹은 온라인상에 영향을 만들어 놓은 걸 더 가치 있게 쳐줍니다. 뭐 하나만 예를 들면 아무리 훌륭한 뭐 그 대학에서 웹툰을 계속 했으니까 웹툰만 얘기를 하자면 웹툰으로 대학에서 학점을 4.0 만점을 계속 받은 친구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4.0 만점을 받았습니다라는 이 대학 졸업장을 가지고 뭐 포탈이라든지 웹툰 어떤 그런 그 마켓에 가져간다면 인정을 해주나요? 안 해주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기가 그린 그림을 조금씩 공개를 하면서 사람들이 반응을 보고 자기가 바꿔가면서, 물론 그런 어떤 이론이라든지 그런 거를 공부를 할 필요는 있겠지만 너무 이론이라든지 시험에만 매몰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영향력을 조금씩 빌드를 해 나가고 이미 뭐 독자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하면 훨씬 쉽게 그게 대학 졸업장보다도 훨씬 가치 있게 쳐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원봉님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잖아요. 개발도 원래 서양화를 전공을 하시고 개발을 또 이렇게 스스로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것도 영향을 지금 네트워크 기술을 잘 활용한 그런 것 좀 공개를 해가시면서, 그렇죠? 온라인상의 강의를 만들고 이러시면서 본인의 어떤 브랜드를 만들어 가시면서 공부를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원봉님이 나는 서양화를 전공을 했지만 나는 좋은 개발자가 되겠어 이러면서 대학에 들어가요. 대학 번까지 나오는 6년을 만약에 허비를 했다고 한다면 과연 지금의 어떤 개발자로서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빨리 잡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지금 시대에 맞는 형태가 지금 이렇게 함께 공부하는 방식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과거에처럼 뭐 같이 스터디를 한다거나 막 사람들과 함께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런 네트워킹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면서 공부한 것들을 다른 사람하고 나누고 그렇게 되면 영향력을 쌓게 되고 브랜드 인지도가 생기게 되면 기회들이, 또 많은 기회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